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은 다른 지방에서 해저 송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다 보니 대규모 정전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정부가 제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서부 지역의 관문으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애월항. 이곳에는 대형 선박으로 싣고온 액화 천연가스 LNG를 가정용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LNG 인수기지도 2017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곳에서 가정용은 물론 발전용 LNG도 공급하도록 저장탱크 설계에 반영하라는 공문을 한국가스공사에 보냈습니다. 여야 의원 이견 없이 전부 제주에 LNG 발전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뜻을 모았고 이것을 정부 측이 수용을 해서 빨리 결정하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제주 지역은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육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전력량이 제한되고 해저 송전선로 증설도 늦어질 수 있어 발전용 LNG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전력 공기업들은 저마다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LNG 발전소가 추진된다면 제주 지역 전력 수급 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발전소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오는 7월쯤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올해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신청한 동복 풍력발전 사업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도의회의 동의와 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동복 풍력발전지구가 연간 6만 5천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18,000세대에 공급하며 140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가를 지나다 보면 포구나 원담, 불턱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주 섬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 유적들이지만 개발이 되거나 방치되면서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앞개라고 불렸던 남원읍 위미 1리의 포구입니다. 큰 돌들을 일일이 쌓아 올려 만든 이 포구는 15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전기 여객선의 기항지이기도 했고 해녀들이 일본 등지로 출갈 물질을 가던 배가 드나들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돌들은 적고 굵은 돌은 2사람이나 4사람이서 목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길 이 가세기 전체를 이것을 쌓는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제주는 옛 생활상을 간직한 포구나 원담, 불턱 등 다양한 해양 유적이 분포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그 원형을 잃어가면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형이 잘 남아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속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해서 콘텐츠화 해가지고 자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포구와 원담, 소금밭을 조사해 보전 가치가 있는 50여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해양 유적에 대한 이 같은 조사를 확대해 보전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한 복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자원화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한 노형 오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에서 노형 오거리에 길이 600m,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만들면 교통량의 46%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오거리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가 범죄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내 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안전용 CCTV가 사람의 얼굴과 수배 차량 번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비상벨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기능 보완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제20회 제주해녀 항인운동 기념식과 제주해녀상 시상식이 오늘 제주시 구접 동력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일제강점기 해녀들의 항일 운동을 되새기며 만세 함성을 재현했고 한동리 어촌계 김혜숙 씨가 제주해녀상을 받는 등 해녀 10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해녀들은 1931년부터 1년 동안 일본의 해산물 수탈에 반발해 200여 차례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10여 제곱미터를 태웠고 집안에 있던 31살 한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 씨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났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한라봉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80여 제곱미터와 한라봉 150 컨테이너를 태워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추위를 피하려고 화로에 불을 피웠다는 창고 주인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귀포 남동쪽 56km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 쌍타망 어선의 선원 44살 양모 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중국 동해 어정국이 서귀포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동원해 양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는데 작업 등을 달다 가판으로 추락했다는 선장의 말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새벽 선원 침실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뒤 서귀포 시내 유흥 주점에서 8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어제부터 관광객 5만 6천여 명이 찾은 가운데 최근 폭설이 내린 한라산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등반객 1,3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 기온이 0도에서 2도까지 떨어지겠고 산간에는 오전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제주도 어선주협회에 외국인 선원 교육훈련비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양승기와 양만기 운영 방법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현장 체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